안녕하세요. 대치동 차원장입니다. 최신 교육정보 4월 3주차 시작합니다. 자, 아주 뜨거운 기사 나옵니다. 단독 4월 20일 JTBC 뉴스 내용입니다. 전환 추진하던 외고 자사고 안 없앤다. 인수위 당선인 보고. 자, 같은 날 중앙일보 기사가 떴어요. 윤정부 자사고 외고 살린다. 문재인 정권 전체 고교 학점제는 추진.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좀 뜯어서 보면 기사 내용을 좀 뜯어서 보면은, 자, 이거는 누구나 좀 진짜 관심을 두고 있었던 내용이죠. 진짜 자석 외고 어떻게 되지? 이번 정권 바뀌면, 자, 어떻게 될까? 다들 이제 궁금했던 내용인데, 윤곽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교육분과에서 국정과제, 15개를 확정하는데 그 확정한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어서 당선인에게 이미 보고까지 1차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선택권을 돌려주자라는 취지 하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자사고랑 외고 폐지하는 걸 안 한다는 얘기죠. 원래 2025년에 자사고 외고 폐지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서 없애는 거고, 시행령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확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 최종은 아니지만 후보자 분도 비슷한 취지 맥락의 얘기를 했죠. 이미 인터뷰에서.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즉 거의 한 90% 이상 자사고랑 외고는 폐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학습 전략을 짜실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기사를 보면 자사고 외고 애들, 그런 특목고 친구들이 지금 바뀌는 입시 시스템에 더 유리한 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게 명확히 보이죠. 더군다나 플러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지만 이게 당장 하기에는 선생님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의 입학 시스템에 이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약간은 좀 늦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기사에서도 그런 논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 언제 이게 확정되고 결정되냐면 국가교육위원회 7월에 이제 출범하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확정되면 아마 공표를 단계별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사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동시에 생각했죠. 자사고 외고가 폐지되고 고교학점제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정권에서 당연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 자사고 외고 폐지안이 스르륵 들어가면서 고교학점제가 흔들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지금은 일단 고교학점제는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되게 재밌는 게, 자사고 외고는 과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력이 진짜 출중하기 때문에 과목 개설을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일반고보다 이게 또 더 장점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어린 학생들, 초중학부모님들은 요 기반 사항을 전제로 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진학 지도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 소식들은 진짜 핫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제가 또 정리해서 자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월 19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 자, 이게 고3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 자, 서울대 입학처 딱 치시고 딱 들어가면 입학 메인에서 대학 탭을 고르시고 공지사항에 내려가셔야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시면 첫 번째에 딱 U로 딱 박혀서 떠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저 내용 보시면 점자책도 있고요. 그냥 책이 PDF판으로 있어요. 그리고 PDF판으로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지나게 2023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 전국의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 자, 컬러로 출력해서 책상에 은근슬쩍 올려놓으세요. 자, 노출 자극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자극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애도 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게 만드시는 게 전략입니다. 그 대신 밑줄 쳐보면서 애한테 주입식으로 교육시키시면 안 돼요. 이게 은근슬쩍이 중요해요. 은근슬쩍 올려놓으신 거 필요하고, 자, 우리가 이런 책자가 나오면 이거 부모님들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그냥 보시고 내용 분석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 기준으로.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그냥 누군가 분석해준 내용들만 너무 보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내용을 열어서 이제 볼 때 부모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이도 두근거려야 돼요. 자, 이 책장을 넘기자마자 그 흰 백지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미래의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한테는 바보란 얘기죠. 네가 초등학생이건 유치원생은 좀 빠르니까, 자,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고등학생들이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최소 중3부터는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이랑 같이 보시면 너무 좋고, 아이한테 보기에 이렇게 제시해 주셔도 좋고, 자, 출력해서 이런 것들은 또 간지나게 출력해야 됩니다. 칼라로 출력해서 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아이패드로 쓱 PDF 보내주시면 그냥 다른 파일들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자, 큰 목차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한지 제가 포인트를 그래도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이렇게 챕터가 크게 3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미래 인재를 기다리며 총 6개의 이제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내용들이 다 너무 좋은데 학생들이, 그리고 좀 이제 당장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는 앞에 1, 2, 3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와 선발 방법 요런 건 되게 필수겠죠. 그런데 학년이 되게 어려. 내가 중3 이하 제가 딱 집어서 드리면 고등학생들은 이것까지 진짜 다 철저히 씹어 먹어야 되고요. 자기가 아직 학년이 어리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꿈을 꾸는 정도로 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 뒤에 챕터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학년이 그래도 중3, 고1 정도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요거는 저는 최소 중3부터는 좀 필수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충분히 볼만합니다. 자, 입학전형 안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죠. 수시랑 정시 딱 깔끔하게 있고, 이름도 학생부 종합전형 딱, 다른 애는 무슨 뭐 KU 전형, 뭐 쿠브스 전형 막 이래서 르네사스 전형, 인재 전형 이래서 되게 복잡한데 서울대는 되게 심플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 4번째 챕터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보면 제가 내용을 다 가져올 순 없기 때문에 보면서 관심 있는 거 더 표시하시면 돼요. 독서는 모두 공부의 기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래서 그 전형 준비하는 내용, 다른 내용도 많지만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나이 어린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독서를 안 하고 서울대를 가는 건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독서를 좀 강제로라도 자기가 사랑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우리 어른들이 너무 그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은근슬쩍 아이에게 이 장을 펼치면서 야, 서울대가 이런 인재를 원한대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독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독서를 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서울대가 밝히는 입장들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독서의 방향을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그 합격한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이나 방식들을 여기에 써놨어요. 정리해가지고. 물론,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좀 완성형이고 완성된 내용을 꾸며서 여기다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까지 다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겠죠. 좋은 꿀팁들이 꽤 있어요. 인문대학 철학과 P, 모든 교과와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교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재밌는 건 여기 중요한 그 내용들은 이렇게 진하게 또 해줬습니다. 읽기 좋게 읽으시라고. 모든 교과와 관련이지만 어떤 교과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중점을 둬왔던 공부의 방식들,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이러면서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단순히 과목을 하나 더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과목 개설이 많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학교와 콜라보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찾아서 들은 케이스예요. 그거로도 학교를 붙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런 꿀팁들 이 책자 안에 정말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하나씩 뜯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역시 쓰고 읽는 것. 이래서 공부하는 디테일한 방법들에 대한 언급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론정보학과 학생도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뜯어서 자세히 제가 정말 하나하나씩 정말 읽어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노출 자극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년이 다 돼서 고3 때만 봐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자를 출력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내용을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내용을 좀 같이 눈여겨봤을 때 이제 꿈이라는 게 손에 만져질 듯이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꿈은 만질 수 있어야 가지고 싶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이 좋은 자료들을 서울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 어떤 입시 전문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학생들과 그 학교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다 담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말로 해준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치 그 정도 전교생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의 서울대를 꿈꾸는 분 또는 서울대 수준의 좋은 학교를 꿈꾸는 친구들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구구절절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학부모님이 지도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의 그 두근거림, 나도 서울대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근거림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20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3 대입 상위 15개 대 2023 입학 설명회 일정 오프라인 교사 대상 무게. 자, 그 가고 싶은 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설명회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그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해제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대부분 오프라인이 굉장히 많고 온라인은 확 줄이고 있습니다. 진짜 과감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재밌는 건 교사 대상 무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님 학교에 입학 관련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많다는 얘기예요. 즉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아이들을 좋은 인재를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명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학교 입학 관련 선생님들, 입학부장 선생님들이나 입학처가 있으면 대입 준비하는 관련 부서 선생님들께 가서 정보를 많이 물어보고 요구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대학에서 직접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외부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학교에서 먼저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입시 컨설팅을 나중에 추후에 진짜 필요할 때 받더라도 이해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들은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찾아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 해당 기사 보시면 언제 입학 설명회 있고 입학 설명회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4월 15일 기사입니다. 이 베리타스 알파 기사예요. 2023 수시 카이스트 720명 확대 신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100명 선발 돌풍 예고. 자, 여기 관심 두는 분들이 많죠. 제가 관심을 들어 계속 얘기해서 관심도가 많아졌 것 같기도 한데, 자, 요 내용은 Q&A 편에서 저에게 질문해줬던 그 내신 1.5등급의 올 모의고사 1등을 받는 그 우수한 지방 그 지역 일반고 남학생 그분에게 바칩니다. 자, 이 기사 내용 보시면서 일단은 수시 내용만 들어가지만 눈여겨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2024학년도에 자, 수시 정시 나눠서 보고 수시에선 학종 일반으로 350명을 뽑고 창의 도전 전형으로 200명을 뽑고 학교장 추천으로 85명을 뽑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으로 40명을 뽑고요. 자, 창의 도전 전형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전형이죠. 신설된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에선 30명. 그래서 수시엔 총 705명을 뽑아요. 그리고 정시는 수능 100%죠. 1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을 뽑게 되고 자, 정원의 입학이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올해 신설됩니다. 신설돼서 삼성전자랑 연계해가지고 취업 보장 딱 해드립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원래 돈을 많이 이미 국가에서 돈을 주잖아요. 특별 장학금까지 입학하면 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카이스트는 자 제가 알기로는 무학과 모집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만 딱 지정이에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정원외로 일반을 80명 학교장 추천 10명, 고른 기회 5명, 정시 5명을 뽑습니다. 정말 많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총 수시에서 720명을 뽑는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그 정원 외로 100명을 더 뽑는 거니까 정말 많은 인원을 뽑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경우에는 이공계 특성화대라고 해서 수시 우리가 6장밖에 카드를 못 쓰는데 이 친구는 추가로 쓸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도전 각입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무학과
원래 카이스트 다른 과를 만약 가게 된다면 무학과 모집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1학년 말에 자기가 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학교별 2명인데 되게 재밌는 건 특목고는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엄청 이들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진짜 강추입니다. 내신 정말 잘 관리해서 학교장 추천 받으면 카이스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자 28.7% 이거 일반고를 작년에 28.7%가 붙었어요. 정말 카이스트 28.7% 정말 많은 인원이죠. 일반고 학생들 충분히 많이 가고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5.4%포인트가 전년도보다 상승한 겁니다. 일반고 학생들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카이스트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심히 두들기시면 무조건 열릴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고 싶네요. 자, 기원할게요. 장담을 못 드리니까. 화이팅! 자, 여기까지가 우리 최신 교육 정보였습니다. 핫한 정보들 이제 점점 많이 쏟아지고 있죠. 제가 업데이트해서 정리 잘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먹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자, 대치동 장원장 시즌5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5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